이 계약서 작성의 법률 포인트는 제가 지금 강의한 지가 이제 거의 한 8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제가 이 계약서 강의를 시작했고, 작년에 이 교재를 확 바꿨어요. 한 7년 동안 쓰던 교재를 바꿔서, 요거는 이제 작년 가을에 새롭게 바뀐 그 강의안입니다. 제일 앞에 목차를 보시면, 이제 계약서 각 조항의 심층 분석 그래가지고, 제목 조항, 정의 조항, 전문 조항. 그러니까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뒷페이지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개별 계약서들,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물품 공급 계약서라든가 47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네요. 업무상 빈발하는 계약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샘플과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들으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든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필수 체크 포인트들을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하고 또 상대방이 우리의 그 권리를 교묘하게 침탈하는 조항이 뭔지를 감별해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기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에 따라서. 이제 4페이지. 제목 조항의 모든 것. 우리 보통 계약서 쓸 때 제목 쓰잖아요. 뭐 물품 공급 계약서 또는 뭐 합의서, 약정서, 다양한 형태의 제목을 쓰는데 현업에 계신 분들 또는 법무팀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합의서라고 써야 될지 계약서라고 써야 될지. 근데 요즘은 계약서의 형태가 제목은 그냥 심플하게 임대차 계약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 계약서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또 담아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약의 내용보다는 비전형적인 임대차 계약의 내용인데 그 안에 뭐 약간 채권 양도적인 성격도 들어가 있고 용역에 대한 성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조항들이 섞여 있는데, 근데 이제 주된 계약이 임대차 계약서니까, 임대차 계약이니까 임대차 계약서라고 제목을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채권 양도라든가 다양한 성격의 조항들을 다 반영한 제목이어야 될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4페이지의 3번에 보면 오늘날의 계약 유형은 단순하게 하나의 유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약 유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법적 계약 유형만으로 제목을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매할 경우에는 그냥 계약서라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계약서 또는 합의서. 굳이 어떤 법적인 용어로 뭐 용역 계약서, 공급 계약서 이렇게 용어를 특정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계약서라는 말 하나로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러면 4페이지 2번에 일반적인 예에 보면 약정서 부분이죠. 약정서. 일반적인 예에 동그라미 네 번째 약정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는 약정서라는 표현을 쓰면 그것은 좀 계약보다는 약한 의미의 서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건 뭐 약정서인데 뭐 그냥 약정이잖아. 계약이 아니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용어로는 약정 이꼴 계약입니다. 그래서 약정서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곧 계약서의 의미랑 동일하게 봐요. 제가 작년에 했던 어떤 사건에서도 제 의뢰인은 약정서에 도장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행사 측에서 그 약정서에 찍은 도장에 따라서 등기를 청구하니까 우리 의뢰인은 아니 이건 약정서잖아. 아직 계약도 체결이 안 됐는데 물론 그때 뭐 주고받은 말로는 시행사 담당 직원이 이거는 그냥 약정서고 나중에 계약서를 체결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시행사가 이제 오리발 내밀죠. 이거는 이게 약정서가 계약서 아니요.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도 약정이란 말이 계약이란 말과 똑같기 때문에 뭐 약정서에 구체적인 금액이 다 나와 있고 구체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다 나와 있으면 이게 계약이지 무슨 특별히 다른 계약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안 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패소를 했어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분명히 저 사람들은 약정서 이외에 나중에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상대방이 오리발 내밀면 입증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서로 주장이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약정서는 뭐 계약서보다는 약한 효력의 무슨 서류,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약정서 이꼴 곧 계약서의 의미랑 같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관련 법 지식 및 판례 그래서 계약서는 왜 중요한가요? 어떻게든 계약서를 도장을 찍으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변호사들은 오히려 답을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판사들은 오로지 계약서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생겨서 원고와 피고 간에 서로 분쟁이 생겼는데 원고는 원고 나름대로 자기 유리한 증거를 막 내고 피고는 피고 나름대로 자기 유리한 증거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사는 이런 증거들을 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 중에 원고도 도장 찍고 피고도 도장 찍은 계약서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뭐 둘 사이의 헌법이죠. 둘 다 도장 찍은 계약서가 나오면 다른 그 어떤 증거보다 이 증거가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증인을 데리고 얘기를 하든 일단 판사는 그 계약서가 있으면 그 계약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위에서 5째 줄에 보면 넷째 줄인가요? 증거에는 크게 이제 서류 증거와 사람 증거가 있는데 서류 증거를 서증이라 그러고 사람 증거를 인증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인증보다는 서증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 증거 중에서도 양 당사자가 다 도장을 찍은 그 계약서는 사실상 증거의 왕으로 취급이 됩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제한될 수는 있다. 아주 예외적입니다. 이렇게 민법 103조. 민법 103조가 뭡니까? 그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이다. 그래서 작년에 한창 문제가 됐던 무슨 노예 계약, 그 연예인들 간의 계약, 이것은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어떤 힘의 불균형에 따라서 대형 기획사가 아직 어린 연예인들에게 무리한 조항을 강요했다. 때문에 계약서가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무효다. 이런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우리가 약관이 뭡니까? 무슨 보험을 든다든가, 그 다음에 교통 티켓, 뒷면에 보면 깨알같이 써있는 그런 약관들은 일방 당사자가 먼저 작성을 해서 상대방은 그냥 100%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선택밖에 없는 그런 계약 조항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방이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작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령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약관법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후에 필터링하는 그런 절차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령 도장을 찍어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이런 민법 103조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대로 효력에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그만큼 계약서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